지금으로부터 제가 서양 철학사를 강의할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약속은 원래 중국에 가기 전에 중국 갔다 오면은 꼭 한번 서양 철학을 나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계적인 사상가로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간 점검적인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연변대학이라는 데에 적을 두고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연변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서양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국 학생들은 중국 철학도 제대로 배운 학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막스주의를 이들이 했으면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느냐 그러면 서양 철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철학사의 방대한 주류의 만류의 그냥 한 점일 뿐인데, 한 가닥도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걔들은 철학가가 있는 학원 자체가 대학이 막스주의 학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야말로 서양 철학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근데 또 막스주의에서 얘기하면 또 막스주의도 잘 몰라요. 그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철학의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은 돼 있냐?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대학교 1학년 때 철학이 필수 과목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쳤고, 중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윤리 과목을 통해서 철학을 다들 이렇게 그래도 훑어는 봤는데, 또 잘 걸리면 훌륭한 윤리 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을 보면은 훌륭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훌륭한 윤리 교사가 심중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윤리 과목이라는 것이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육 중에서는 가장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완전히 옥으로 붙여가지고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하고 차이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래도 뭔가 보편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근데 중국 학생들은 댕켄, 이게 철학이라는 게 내 강의를 처음에 애들이 접하면서, 물론 제가 중국말로 강의를 하니까 제 중국말이 약간은 좀 어눌했을 수도 있지만 제 중국말이 결코 제 한국말보다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 못하는 중국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해요. 처음에 어려워하고, 또 학부 학생들 경우는 역시 이렇게 하고, 걔들은 띠토우츠라고 그래서 저두족이라고 그래. 저두족,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족속들, 띠토우츠. 그래서 저두족 학생들은 그저 이것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 중국 가서. 근데 학생들 리포트를 받아보니까 학생들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뭐 전공이 뭐 사회학이고 자기는 뭐 문학이고 이런데 꼭 철학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우리한테 철학을 강요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항의도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다. 물건이 아니다. 철학이라는 어떤 학문, 철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이라는 건 단순히 너희들이 사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철학을 제외한 철학 공부를 안 하고 사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엉터리다. 내가 말하는 게. 그래서 중국에 가서 그걸 하나 설득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철학이라는 건 학문이 아니라 이게 학문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고하는 법을 좀 명료하게 그리고 자기가 사고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당대의 통념을 반영하거나 어떠한 사조에 휩쓸려 있을 뿐이다. 이 화이트헤드가 한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고를 한다 그럴 때 그 사고가 나의 사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학사의 한 사조에서 말하는 사고의 유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내 사고의 족보를 알아야 되고 그 족보일 뿐만 아니라 그 족보와 관련된 다른 족보들을 수없이 알아가지고 내가 광산김씨지만 광산김씨 족보만 알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김해김씨 족보도 알아야 되고 내가 경주김씨도 알아야 내가 이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내 족보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갈래의 유형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가서 그걸 설득하는데 아주 고생이 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이 결국 설득을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완전히 철학의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렸죠, 제가.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제가 그 중국 하나의 작은 모델이지만 그 중국 사회에서 일으킨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인생에 아주 심오한 투쟁 과정이었고 거기서 많은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귀국하면서 반드시 철학 강의를 해야겠다. 한국인들에게. 그래서 이 강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아마도 수백 강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서 듣는 서양 철학사하고도 다를 것이고 중국 철학사를 전공한 사람에게서 듣는 철학사도 아닐 것이고 뭔가 저 나름대로 그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의 사고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저 나름대로 천착하는 그러한 하나의 self reflection, 하나의 자기 성찰적인 과정으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철학에는 중국 철학과 서양 철학에 사실 본질적인 구분이 없다. 중국 철학은 중국 철학 나름대로의 그 특색과 영역이 있지만 결국 그 인간의 언어의 장난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철학을 한다는 거는 결국 한문을 알아야 중국 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사고죠. 근데 히랍 철학을 우리가 한다는 건 그냥 히랍 언어에 갇혀 있는 히랍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 중국 철학이다 히랍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의 사고일 뿐이고
그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보편적인 몇 가지 주제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몇 가지 주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무슨 그 문화적 유형에 따라서 특수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말로 이 cultural morphology, morphology라는 게 형태학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형태, 그러니까 문화마다 독특한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의해서 독특한 철학의 체계가 있다. 중국은 중국 문화의 형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중국 철학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결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은 결국은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Universal 보편적인 그 인식론적인 차원으로 좀 깊이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문화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된 보편적인 인식 구조 속에서 다 용해되는 것이다. 용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히랍 철학도 나의 인식의 한 유형이고 중국 철학도 나의 인식의 한 유형인데 그거를 너무 사람들이 독특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히랍인들이 말한 정의, 그러면 정의라는 게 뭐 이렇게 디카이오스 디케, 여러 가지 정의롭다든가 있지만은 이거 이제 히랍인들의 디케라고 하는 거를 이걸 영어로 예를 들면 justice라고 하면 히랍 철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벌써 영어로 우리가 히랍 철학이라는 것도 영어로 우리가 풀을 적에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랫대라는 것도 이걸 virtue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럼 이게 또 중말로 하면 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게 언어의 독특한 디케라는 게 이게 무슨 그냥 길이랍니다. 이게 길 무슨 길 뭐 이런 방법 뭐 이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이 디케라는 게 뭐 그러니까 뭐 인간이 가야 할 길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디케라는 말의 가장 원의가 아랫대도 이게 뭐 사실 이게 뭔가 그 기능적인 거거든요. 기능 어떠한 존재의 기능의 탁월함 이런 의미지 이게 virtue라는 말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아랫대라고 그러면 아랫대라는 게 눈이라는 거면 눈이 잘 보는 게 눈의 아랫대죠. 이 눈이 기능이 아주 높은 거죠. 무슨 직공이 뭘 속련하게 만들면 걔가 그 엑셀런스 기능의 어떤 그 펑션의 에르곤 일의 그 어떤 엑셀런스란 말이야. 탁월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랫대라는 거 그런 것. 예를 들면 테오스라는 것도 신으로 우리가 다 이거 저게 했는데 히랍에서 테오스라는 게 주어로 쓰이는 적이 없대거든요. 히랍어에서. 신은 사랑이다라는 말 이런 표현이 영어로는 되는데 히랍어는 이런 게 거의 없답니다. 사랑은 신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술부가 하는데 테오스는 술부에 온대요. 이거는 하여튼 이 유명한 히랍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사상 철학사를 쓰시는 방대한 이 히랍 철학사를 쓰신 거슬이라고 이분이 하는 얘기인데 뭐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일 수가 없다는 말이나 같은 거에 히랍인들은 너와 나의 우정은 신이다. 이런 표현이 많다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너와 나의 우정인데 이런 건 중국 저거 없잖아요. 히라보에서는 너와 나의 우정은 신이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은 신이다. 이런 표현이 많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때 신이라는 건 테오스라는 거는 그거는 어떠한 불멸의 그 무엇, 그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 그런 의미로 술부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우정은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다. 이런 거를 너와 나의 우정은 테오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술부래요. 다. 테오스라는 말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거든. 그거 아체미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뭐 누가 김연아가 뭐 어떤 뭐를 스키 탔다 신적이다. 뭐 신이다. 김연아가 이렇게 누가 홈런을 치는데 신이다. 뭐 예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와 이게 다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게 아주 무궁무진하죠. 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게 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돈 벌고 살게 돼 있지. 그게 언어랑 결부돼서 이거 히라보만 해도 이런데 이제 내가 중국어 한문 가지고 구랄 필면 뭐 상서고 뭐 주역이고 이거 끝도 없는. 그러니까 이 필로로지와 항상 필로소피가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적 장벽을 뚫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처음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떤 의미에서 끊임없는 서양 철학사는 특히 그렇죠. 서양 철학사 전체는 뭐냐면 사실 끊임없는 형이상학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끊임없는 형이상학과의 투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끊임없는 형이상학의 건립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인간이 그 형이상학을 건립하고 그 형이상학을 해체하려는 반복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고 뭐 어디 써져 있는 얘기도 아니고 뭐 필로소피 강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필로와 소피아는 뭐 그래서 지혜의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도 이제 뭐 형이상학이라는 말 자체도 이거 웃기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이 형이상학이라는 건 주역에 있는 뭐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하자 위지 기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런데 메타피직이란 말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피지카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고차원적인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피지카 다음에 오는 메타라는 게 다음에 오는 책이다. 그래서 그냥 메타피지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둔갑을 한 거거든요.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서양에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냐? 형이하학이라는 말 없습니다. 서양에는. 메타피직에 대해서 형이하학이라는 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역 때문에. 근데 메타피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뽑을 수 있지만 오늘 내가 하려는 말은 결국 변화와 불변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출발을 우리가 탈레스로부터 잡습니다. 탈레스. 그죠? 근데 왜 탈레스로부터 잡아요? 탈레스로부터 잡냔 말이에요. 그게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 탈레스라는 사람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낙시만더 안에 아낙시만더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 이 세 사람이 한 도시 사람이에요. 이 한 도시가 어디냐면은 이게 밀레토스라는 도시거든요. 밀레투스라고 그러거든. 밀레토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랍 철학 그러면 시랍이라는 걸 갖다가 시랍 철학의 발생을 아테네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테네는 시랍 철학의 발생지가 아닙니다. 시랍 철학의 발생지가 아니고 그건 이제 소크라테스 때 페리클레스 치세 이후에 그 아테네로 옮겨간 것이고 원래 시랍 철학의 출발은 터키 서부죠. 서쪽 해안이에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요 옆에 밀레토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이오니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오니아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BC 6세기 5세기 경에 BC 5, 6세기 경에 이 지역에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되면은 여기 섬들이 뭐 사모스 섬도 있고 이렇게 막 수백 개가 있는데 이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원래 그 당시 최대의 중심 도시가 밀레토스예요. 가장 부유롭고 얘들이 여기 이태리 이쪽으로 또 이 폴리스들을 다 개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흑해 여기 또 중요한 여기가 맞았고 이 밀레토스가 원래 센터였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밀레토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밀레토스에서 왜 탈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로 꼽히게 되느냐. 그러니까 탈레스가 이게 물이다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한 변화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그 변화 속에 그 변화를 만들면서도 자신은 불변하는 지속하는 그 무엇이 있다. 에?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아르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르케라고. 이걸 원질이라고 이제 하고 이걸 또 영어로는 substance라고 번역을 지금 하는데 그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에 가장 그 변화를 포섭하는데 그 모든 변화가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자신은 그 변화 속에 항상 그러니까 이게 불변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변화와 불변의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출발이 뭐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탈레스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미 미토스적인 사고가 없다는 거죠. 여기. 신화적인 이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자체를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 세계에 있는 가장 지속적인 아르케가 뭐냐? 이게 물이다. 그러니까
그 물은 뭐예요? 지금 1이잖아. 1이고 이 변화는 다라고 이 다 속에서 1을 찾고 변화 속에서 불변을 찾고 이거를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스를 우리가 철학자의 제1호로 인정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미토스적인 사유가 아니라 신화적인 설명이 아니죠. 이건 순수하게 인간들이 오픈 디베이트를 해서 야, 봐라. 모든 거 봐라. 사람도 짜면은 다 물이다. 그러니까 이 물로 된 거 아니야 다. 물 없는 데 있냐. 생명도 다 물로 해서 태어나고. 그 모든 게 물 아니냐. 그러면서 이 변화 불변이라는 태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사의 제1태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이건 이제 change라든가, 뭐, diversity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뭐, 끊임없는 이런 변화를 말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불변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면 이 체인지에 대해서 히라빈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도 permanence라는 말을 써요. permanence. 근데 이 permanence라는 것은 이 조심해야 되거든, 내가 보기에. permanence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영원이라는 말과 불변이라는 말을 혼동한다고 사람들이. 영원 불변하다 이런 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근데 불변이라는 말하고 영원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변이라는 건 변화 그 자체가 부정되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불변이라는 건. 근데 영원이라는 건 시간 속에서도 영원할 수 있는 거네요. 끝없이 간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물은 끊임없이 있다. 그렇게 되면 물하고 세계와 분리될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초의 히랍의 자연 철학은 내가 보기에 초월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응? 퍼머넌스하고 불변이라는 건 아주 극적이하게 말하면 체인지레스네스거든요. 이게 불변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변화가 없는 것이거든. 체인지레스네스거든. 근데 이 체인지레스네스라는 것은 사실은 없지. 변화가 없는 게 어딨어. 근데 변화 속에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속된다. 지속되는 그 무엇, 그 원질. 그러니까 원질의 추구는 사실은 지속의 추구였다는 거예요. 항상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 속에 내재하는 더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것.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낙시만더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낙시메네스 같은 사람은 그거를 에어 물이 아니라 공기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되는 거지. 기가 우리말로 하면은 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는 기다. 기가 없는 게 있냐? 공기가. 그래서 기가 확산되면은 거기 아낙시메네스는 불이 되고 기가 농축되면 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실 우리가 불변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불변이라는 게 영원이라는 거거든. 근데 영원이라는 게 변화가 없는 건 아니거든. 불변은 아니거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야지. 우리 국가는 영원해야지. 이게 뭐냐면 변화 속에서 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우리 국가가 이런 험난한 가운데서도 계속 가야 된다. 이럴 때 우리 영원이라는 말 쓰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 물론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 뭐 이런 그 영원성이라는 게 있지. 그런데 그 영원성이라는 게 불변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언어가 지금 굉장히 혼동돼 있다는 거예요. 철학사에서 최초의 문제가. 근데 이 불변이라는 것이 관념화되면은 이게 이제 형이상하게 된다 이거예요. 언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뭐냐면은 뭐 천당은 그건 불변이지. 천당이라는 건 불변이지 그거는. 관념적인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 거긴 불변이지. 근데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항상 이런 문제 탈레스가 제기한 이런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 중요한 태제를 철학사에서 그러니까 철학사에서 힐랍 철학에서 탈레스를 얘기하면서 아무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벌써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끄집어내냐면은 여기 도가도 내가 중국 가서 내내 한 학기 동안 강의한다. 이거 하나 강의하고서 끝났네 내가. 이거 한 구절 강의하고 이거 한 학기 내내 강의가 해도 안 되더라고. 그만큼 이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사실 영어로 말하면은 if Tao can be 리터럴하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Tao can be Taoed 이런 말은 없지만 영어라는 게 이런 말은 없지만은 그야말로 도가 Taoed 도화된다면 이런 말이거든. 도를 도라고 말한다면 도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 가도지도란 말이야. 도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항상 하지만 이미 개념화된 도란 말이야. conceptualized 또 내가 이거 conceptualized 또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대학원 가장 우수한 애들 레포트에 한 명도 이걸 제대로 쓰는 애들이 없더라고. 베끼지를 못해. 사전을 찾아서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아는데 스펠링이 다 틀려. 내가 항상 정확하게 스펠 다 해줘도 썰 때 보면 중국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가 안 되더라고. 자, 큰 문제더라고. 그 conceptualized Tao. 개념화된, 관념화된 도는 여기서 상도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스러운 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는 게 항상 해석이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화와 불변이라고 할 때 이게 사실은 변에 대해서 상이거든요. 이 상인데 이게 불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도라는 거는 항상 그러한 도라. 그러니까 상도라는 건 오히려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스러운 도라는 것은 항상 시공 속에 존재하는 도란 말이야. 시공 속에 우리 도는. 그건 사실은 탈레스가 이 우주의 원질은 물이라고 그랬을 때 그 물은 사실 도죠. 우리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세계에 근데 도인데 그 도를 도라고 우리가 개념화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현상 속에 존재하는
그 세계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그 항상스러운 그 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철저하게 언어적 관련성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 철학에 대한 아주 출발부터 이 세계는 관념화할 수 없다. 이걸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노자가. 이미 BC 6세기, 7세기에. 상도라는 것은 이게 결코 뭐냐면 불변의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불변의 도라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거는 가도지 도에서나 가능한 거거든. 가도지 도. 도를 도라고 할 때의 도. 개념화할 때의 도는 그것은 도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들한테도 야, 뭐 니들 연애 할 때 사랑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언어화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감의 오감인데 그거를 그거 하면은 그 말하여진 아이는 항상스러운 페이창, 항상스러운 노은 아이의 항상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항상스러운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박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은 애초로부터 뭐냐면 모든 사태를, 사물을 관념 속으로 그 관념이라는 감옥 속에 감금시키는 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감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서양 철학은 뭐냐면 그 파르메니데스를 거쳐서 플라톤으로 이 자연 철학의 태제가 사실은 불변이 아닌데 변화 속의 지속일 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한 의미로 리덕셔니즘, 그러니까 사실은 리덕셔니즘이라고 말한다면은 뭐를 리덕트하는 거든, 뭐를 환원주의적인 리덕셔니즘이라면 다양한 세계를 달을 일로 환원시켜서 달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이거는 오늘날 현대물리학까지 내려오는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죠. 현대물리학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다양한 세계를 몇 개의 법칙으로 설명하느냐. 다양한 세계를 어떠한 가장 근원적인 원질로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물리학이 추구하는 소립자의 세계라는 것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원자다. 원자에서 더 들어가. 뭐 하다 나중에 쿼크다. 뭐다. 지금 실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떠한 그 단순한 것으로 단순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불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양자 중성자가 불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변화하고 아주 강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이 세계의 가장 철학사를 우리가 전체를 전관하기에 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인류의 철학사는 결국은 탈레스에서 이미 탈레스의 문제의식에서 이미 다 끝난 거지. 천마디에서 이미 다 해결까지 끝난 거야, 내가 보기엔.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탈레스의 물은 불변을 추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변의 추구처럼 오해를 해간 역사라는 거지. 서양 철학사라는 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것이 내가 말하는 이 불변에 관련된 것이 끊임없이 형이상학적 태제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태제라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부정이 끊임없이 불철저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철학이라는 것에 우리가 항상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이런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인류의 문제가 다 끝나버린다는 거지. 철학의 위대함이라면. 지금 뭐냐면은 인간은 어리석게 변화만 가지고는 못 산다. 왜 변화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거든. 마누라하고도 계속 변하게 하면서 사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뭐 불변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 이상한 거거든, 오히려. 근데 결국 인류는 모든 변화를 공포스럽게 생각한 게 이 서양 철학사다라는 얘기죠. 서양 철학사는 뭐냐면 변화를 공포스럽게 생각했다.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변화를 사랑하고 변화를 궁극으로 보고 변화를 신으로 보고 변화야말로 신적인 거지. 변화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죽을 때도 내가 살다가 또 변해서 저 흙으로 간다.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그런 걸 다 공포스럽게 생각하면은 결국 불변의 영혼을 인간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인간이란 존재에서 불변의 엘레멘트가 뭐냐? 그 영혼이다. 이러면 이제 모든 종교가 탄생하는 거고 결국은 인류사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변화와 불변이라는 태제. 지금 탈레스의 문제의식에서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왜 변화를 공포스럽게 생각하느냐? 도를 불변의 도로 만들지 마라. 그것은 항상 변하고 있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도가 비상도다. 도를 도라고 말하지 마라. 도를 언어 속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둬라. 변하는 그 도대로. 변하는 대로. 변하는 것만이 도다. 그것이 주역이고.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공포증이 사막 문명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종교가 사막에서 나왔고 그 모든 종교가 변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변화 공포증에 걸린 인간들이 알라를 만들고 야훼를 만들고 천당을 만들고 관령을 만들고 언어의 절대성을 만들고 이러면서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형이상학을 계속 구축해 오면은 철학자들이 그거에 힘이 붙이는 거지. 그 종교와의 투쟁. 거기서 힘이 붙이는 거. 왜? 대중이 불변 쪽으로 붙기 때문에. 어리석으니까 잘 속거든. 변화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인생의 기준이 뭐냐. 야, 인생의 기준이 뭐냐. 변화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변하는 게 좋은 건데. 결국 철학이라는 건 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한마디에서 끝나버리자. 나 사실 서양 철학사 앞으로 몇백 강 할 내용이 여기 첫 강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언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이 재미난 문제, 변화와 불변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냐.
막스 형님도 공산사회를 변화 속에서 설정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마치 그것이 불변의 이상향처럼 있기 때문에 막스즘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공산사회가 천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스주의가 뭐가 나빠요? 철저하게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공산사회를 추구했더라면 그 이론도 달라지고 모든 게 이게 뭐냐면 서양의 메타피직에 다 오염된 아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걔들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 이건 어린애들 철학이에요. 한마디로 어린애들 철학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도 중요한 인간의 테마들을 다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